자, 우리 올림포스 고난도 1등급 문제 88페이지 경우의 수 파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할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먼저 46번입니다.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 개수 구하시오가 문제고, 지금 밑을 봤더니 전부 다 2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와 있죠?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되겠어? 밑 통일부터 해야 되겠지? 그래서 좌변은 2의 a제곱 곱하기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3b제곱 곱하기 64가 2의 6제곱이니까 2의 6c제곱은 512가 2의 9제곱이니까 2의 18제곱.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 정도는 눈치챘나? 그럼 좌변에 지수끼리 쌍 뭐 했을 거고? 그게 모여야 한다? 그래서 결국 지금 문제는 A 더하기 3B 더하기 6C가 18이 되는 ABC 순서상 개수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네. 지금부터 집어넣어서 경우의 수 구하는 거예요. 집어넣을 때는 무슨 수부터 집어넣으라고 했죠? 개수가 큰 거부터, 차수가 큰 거부터. 저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얘가 제일 크네요. 그러니까 반드시 몇부터? C부터 넣는 겁니다. C에다가 1부터 넣지 마세요. 그럼 몇부터 넣어요, 쌤?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먼저 넣으라고 그랬죠, 제가? 제가 하는 모든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을 못하고 막 푸니까 망치는 거라고. 바보들아. C 자리에 몇부터 넣어요? 2. 3이 안 들어가죠? 왜? 3이 들어오면 선생님 18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0이어야 되는데 0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C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최대수는 몇이니까? 그러니까 몇과 몇을 1과 2를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야. 이해가 가? 그래서 첫 번째, C가 2라면 그럼 얘가 몇이니까? 넘어가면 사실상 A 더하기 3B가 몇이 되는? 6이 되는 경우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됐던 거예요. 집중. 그럼 B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이 되죠? 1만 되죠. 1만. 2가 안 되지. 왜? 자연수니까. 그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두 번째, C 자리에 몇이 온다면? 1이 온다면 넘어갔으니까 사실상 A 더하기 3B가 몇이 되는? 12가 되는. 집중. B 자리에 숫자는 없겠죠? 제일 큰 수 몇 가지 올 수 있어요? 3까지 올 수 있죠? 그러니까 1, 2, 3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3 넣고 몇 되고 2 넣고 몇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전체 몇 가지 있다? 4가지 있다. 이렇게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입니다. 앞에 문제는 좀 쉬웠죠? 제 생각에는 이 1등급 파트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얘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유는 말 뜻을 몰라.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내기 되게 좋겠죠?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제발 집중 좀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M이 1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은 거야. 그럼 카드 몇 장 있어? 6장이 있어요. 그 6장을 어떻게 분류할 거다? 2장 또는 3장 또는 6장씩으로 나눌 거다. 몇 가지 방법이 있게. 이게 문제예요. 만약 이런 문제라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첫 번째. 아니, 그렇게 어렵게 말하지 마요. 지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얘를 2개, 2개, 2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생각하고 말해. 두 번째, 어떻게 나눌 수 있죠? 3개, 3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세 번째, 어떻게 나눌 수 있죠? 6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방법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있죠? 즉 M이 1일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M이 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6M이 총 몇 장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눈다고 했을 때 몇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는 전지전능해서 알아요. 그럼 걔는 실제로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알겠죠? 그 경우가
21가지다. M 몇이게? 이렇게 거꾸로 물어본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럼 여러분이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금처럼 M자리에 숫자를 넣어봐요. 그래서 카드 수를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직접 나눠보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두 번째. M이 몇이라면? 2라면 총 몇 장의 카드가 있는 거죠? 12장 있는 거죠. 선생님 하는 거 잘 봐요. 이 12장을 2장 또는 3장 또는 6장 이렇게 나눌 거죠. 방법 쓰고 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나눌 수 있죠? 2 6개. 두 번째 어떻게 나눌 수 있죠? 3 4개. 세 번째 어떻게 나눌 수도 있죠?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밖에 없나요? 이런 것도 있죠. 2 이런 8이지? 그러니까 몇이야? 6이지?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섯 번째 3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차차 졸라 어렵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런 상황은 이제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았어. 그리고 이걸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이 있어.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 지금처럼 M자리에 숫자를 넣어.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지 일일이 세는 거야. 그런데 이 방법의 단점은 M이 1일 때는 졸라 쉬웠어. 근데 2만 되더라도 어때?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망한다는 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방법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냥 이렇게 무조건 해야 돼. 여기까지 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M자리에 뭔지는 몰라도 잘 들어요. 숫자가 들어갔다고 쳐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이게 총 몇 장인지 정확히 알아요. 그걸 가지고 얘네 이렇게 직접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선생님 아까 M이 이어서 12만 돼도 이걸 이렇게 나누는 게 어려웠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6M장이 몇 개 있는지 나는 이제 알아요. 걔를 2장씩, 3장씩, 6장씩 나눌 거죠. 2장씩 나누는 것의 개수, 그게 A개가 있다고 합시다. 3장씩 나누는 것의 개수, B개가 있다고 합시다. 6장씩 나누는 것의 개수, C개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돼? 그럼 이 개수 싹 더하면 몇 개여야 돼요? 6M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는 동의해?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면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틀려야지.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2장씩 A개니까 몇 장 있고 3장씩 B개니까 6개씩 C개니까 이게 몇이 되는? 6M이 되는 경우의 수 구하시오. 그냥 구하는 거예요. M은 숫자입니다. 숫자 여러분. 여러분 눈에는 M이 몇인지 안다고요? 자, M이 몇인지 알아요. 경우의 수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대입했겠죠? 어디 먼저? M은 숫자로 안다고요. C부터 넣겠죠? 여기까지 돼? 근데 여러분 요 6M에서 M을 안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몇인지 모르니까 요 C자리에 넣을 수 있는 최대값이 몇인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넣읍시다. 여기까지 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C가 몇이라면? 0이라면 즉 이걸 사용을 안 해. 그쵸? 그러면 C가 어떻게 되죠? 2A 더하기 3B가 6M이 되는 경우의 수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자, 경우 구할 거예요. 집중해요. 그럼 B자리에 몇이 들어가면? 0이 들어가면 안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A가 6M인 거지. 그럼 A가 몇이면 돼? A가 3M이면 돼요. 됐어요? B가 몇이라면? 1이라면. 여기까지 돼요? 가능, 불가능? 이게 불가능해요.
왜요? 아이 생각을 하세요 바보님들아. b가 1이에요. 그럼 얘가 3이었겠죠. 그럼 넘어가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6m 빼기 3. 6m은 짝수야 홀수야? 짝수에서 3이라는 뭘 빼면? 홀수를 빼면 무조건 뭐가 나와요? 홀수가 나오죠. 근데 2a는 무조건 무슨 수예요? 짝수니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래서 b가 몇인 경우? 2인 경우. 그럼 b가 2면 a는 생각하세요. 6이죠? 넘어오면 6m 빼기 6이죠? 2로 나누면 몇이 되죠? 3m 빼기 3이죠? 3m 빼기 3이라는 건 3의 n-1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럼 그 다음 b는 몇이죠? 4. 그럼 그때 a는 몇일까요? 3의 n-2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거 이해 가요? 그럼 쭉 가다 보면 b 자리에 최대 몇이 들어갈 수 있어요? 2m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얘가 6m 됐으니까 a가 몇이면 돼? 0. 이만큼 있는 거예요. c가 0일 때. 지금 한 말 이해 갑니까? 집중. 이거 몇 개인 거예요? 아니에요. n 플러스 1개입니다. 왜냐하면 2부터 2m까지라면 짝수가 m개 있는 거죠. 근데 여기 0 하나 더 있잖아. 그러니까 n 플러스 1개인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럼 다시요. 두 번째 케이스. c가 몇일 때? 1일 때. 그럼 c가 1이면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요. 넘어갔겠죠? 그러면 2a 플러스 3b가 몇인 거죠? 6m 마이너스 6인 거죠. 그럼 b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몇부터? 또 0부터. 잘 봐요. 얘가 0 왔어요. 그러면 얘가 몇이어야 돼요? a는? 2로 나눴잖아. 3m 마이너스 3이니까 3의 n-1 이렇게 되겠죠? 보이세요? 하나씩 주는 거 보여? 그러니까 이걸 딱 하면 몇 개 생기겠어요? m개가 생긴다. 이걸 찾는 게 센스인 거예요. 이걸 지금 듣고 뭔 소리야? 이러면 그냥 망한 겁니다. 틀리세요 그냥. 감각이 없는 거니까. 뭐 별 수 있습니까? 그럼 세 번째. c가 몇이라면? 2라면 몇 개겠어요? n-1개. 네 번째. c가 몇이라면? 3이라면 몇 개? n-2개. 이런 식으로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 쭉 가다 보면 몇 개? 한 개. 여기까지 있겠죠.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n-2개, n-1개, m개, n 플러스 1개. 이거 다 더하면 정답. 그게 몇? 21. 이런 소린 거예요. 즉 정답. 1 플러스 2 플러스 해서 n-1 플러스 n 플러스 n 플러스 1. 이게 몇? 21이 되는 m을 찾아라.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직 시그마 계산 이런 걸 안 배운 거니까 n자리에 숫자 집어넣어서 1부터 몇 가지 더하면 21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m이 몇이면? 5잖아? 그럼 1부터 몇 가지 더했어요? 생각해요. 6까지 더한 거죠? 그럼 더하면 3에 6에 10에 15에 21 이렇게 왔고 맞죠? 그러니까 m이 몇이다? 5다. 이게 정답이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여러 번 영상 보시고 이해 안 가는 거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문제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 적어둡시다. 완전순열 수업 한번 했었죠. dn은 어떻게 계산한다? n-1에 d의 n-1 더하기 d의 n-2 이렇게 구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안 외워서 틀린 너희들 탓하세요. 외우라고 전 분명히 시켰습니다. 교란순열이 뭔지 완전순열이 뭔지 얘기했고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안 외워서 틀리면 네 탓입니다. 알겠어? 이때 D1은 그런 이유로 몇이라고 그랬고 0.
D2는 그런 이유로 몇이라고 했고 D3은 위의 계산에 의해서 몇이라고 했고 D4는 D5는 그 이상은 넣어서 계산해 보면 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완전순열. 어차피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완전순열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일 때 완전순열이라 부르고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쳤죠. 이걸 니들이 안 해도 상관없거든? 그럼 네 친구들처럼 다 나열하고 자빠져 있다고. 그걸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라고. 근데 안 해오면 네 친구들처럼 다 나열하면 돼. 바보들처럼. 알겠어? 완전순열.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우리 6명이 오페라를 보러 갔어. 1부 자리에 앉아 있었어. 2부 사이에 화장실 다녀왔어. 6명이 다시 다 앉을 거야. 이때 원래 자리에 모두 다 앉지 않는 거. 이 상황, 이걸 완전순열이라고 생각해. 알겠니? 그리고 6명이 그런 상황이야? 그럼 D6이라고 쓰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여기까지 다 됐니? 자, 선생님, 그럼 이 문제를 왜 갑자기 이걸 쓰셨어요? 상황을 그렇게 바꿔줘야 돼. 그럼 문제가 졸라 쉽다고. 자, 다시 봐봐. 문제는 1부터 5까지 5개의 숫자를 A부터 E까지 애들한테 하나씩 줄 거야. 그럼 A가 몇, B가 몇, C가 몇, D가 몇, E가 몇 이렇게 되어 있었겠지. 이때 이걸 계산했을 때 몇이 아니고 싶어? 0이 아니고 싶다.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럼 쉽게 얘기해서 결국 A가 몇이면 안 되고 B가 몇이면 안 되고 C가, D가, E가 그러면 안 되게 만들어라. 이게 문제인 거라고. 그럼 니들 친구들은 해설지에 있는 것처럼 얘가 몇이라고 하자? 2라고 하자. 그럼 숫자 몇 남았으니까? 1, 3, 4, 5 남았으니까 얘네들 주는 거야. 얘가 2만 아니면 되지? 1인 경우 요지랄 한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근데 이걸 왜 외우라고 시켰는데 안 외우고 이렇게 하냐고. 그럼 봐봐. 생각해. 지금부터 A는 1이야. 다시 A는 1번 자리에 있었어. B는 2번 자리에 있었어. C는 3번, D는 4번, E는 5번 자리에 앉아 있었어. 1부 때. 오페라 1부 때 화장실 갔다 왔어. A가 1번 자리에, B가 2번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뭐야? 5명 완전순열. 정답? D, 5. 그래서 정답? 이렇게 쓰고 끝내는 거야. 배우면 쉬운데 배우기 싫으니까 그렇게 노가다 하고 있는 거라고.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는 노가다가 아니라고. 네가 몰라서 노가다 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정답 44예요. 자, 나머지 3문제. 이렇게 앞에 이제 3문제 남았는데 3문제는 그냥 다 일일이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죠. 해봤겠지만. 자, 49번 보겠습니다. 자, 주사위 2개 던졌어요. 하나는 A, 하나는 B라고 합니다. 이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 구하시오.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숫자 넣겠죠. A와 B 자리에 어디부터 넣으셔야 돼요? B부터 넣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B 자리에 넣을 때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뭔지 생각하시라고요. 이해 갑니까? 그럼 B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수 몇이니까? B가 6일 때부터 차근차근 내려 쓰시면 돼요. 자, B가 6이라고 합시다. 얘 몇이니까? 18인 거니까 양변 빼시면 좌변은 몇이 되죠? 마이너스 8. 2에 2 빼시면 그러니까 A가 1, 2한 거죠. 근데 A와 B는 주사위의 눈이니까 자연수 1부터 6까지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몇 가지?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세는 거라고. 다시 B가 몇이라면? 5라면 얘가 몇이죠? 그럼 난 빼면 그럼 나누면 맞나요? 그럼 2분의 5, 2.5보다 작은 거니까 몇 가지?
두 가지 있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라고. B가 4면 12니까 맞나요? 나누면 그러니까 몇 가지? 왜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죠? B가 3이면 9니까 빼면 나누면 5.5니까 B가 2면 6이니까 빼면 여기를 주의하셔야 돼요. 4니까 16이죠? 나누면 이걸 주의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A는 몇부터 몇 가지예요? 2부터 6까지죠. 주사위잖아. 생각을 하라고. 그러니까 몇 가지? 5가지죠? B가 몇이면? 1이면 3이니까 빼면 나누면 이걸 주의하셔야 된다고. 그럼 얘가 3.5죠? 그러니까 A는 4, 5, 6 3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더하시면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 자, 그 다음에 50번입니다.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A, B, C라 합시다.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경우에 쓰고 하시오. 뭐 쓰란 얘기예요? 판별식 쓰란 얘기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쓰란 얘기죠?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크다. 그래서 B의 제곱이 4AC보다 큰 경우에 쓰고 하시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디다가 먼저 숫자 넣어야 되겠어요? B에다가 숫자 넣어서 케이스 분류해서 경우의 수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첫 번째 B가 몇인 경우? 큰 것부터 그럼 6이면 주사위니까 6까지밖에 안 되잖아 어차피. 6이면 36이니까 나누면 AC가 몇보다 작다? 9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경우의 수 일일이 구하시면 돼요. 1, 1부터 1, 6 맞아요? 2, 1부터 2, 4 3, 1부터 3, 2까지만 4, 1 5, 왜 없어? 5, 1 6, 1 이렇게 있는 거죠? 8이네요. 네, 4, 2 5, 1 6, 1 이렇게까지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 6개 4개 2개 2개 2개죠? 그래서 6에 10에 16 이렇게 첫 번째 정답 얻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요. 그래서 큰 수부터 그래서 넣어야 돼요. 어차피 그 다음부터는 줄이면 되니까. 그럼 B가 5라면 나누시면 AC가 몇이 되는? 4분의 25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얘가 6점 몇이죠? 또 씁니다. 1, 1부터 1, 6 2, 1부터 2, 3 3, 1 3, 2 4, 1 5, 1 6,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6개 3개 2개 3개죠? 5개 8개 14개 이런 식으로 카운팅하는 거예요. 세 번째 B가 몇인 경우? 4인 경우. 그럼 16이니까 나누시면 AC가 4보다 작다죠? 그러니까 1, 1부터 1, 3, 2, 1, 3, 1까지밖에 없죠? 그래서 3개, 2개니까 5개. 이런 식으로 세시면 된다고. 됐나요? 네 번째, B가 몇인 경우? 3인 경우. 그럼 나누시면 4분의 9가 AC.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2점 몇이잖아? 그러니까 1, 1, 1, 2, 2,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3가지.
다섯 번째, B가 몇인 경우? 2인 경우. 4니까 나누시면 AC가 1보다. 말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2 이하부터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8개, 22개, 38개. 정답 3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입니다. 사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 정도 수학 문제에서 이 정도 글을 읽고 상황을 이해하는 게 뭐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한다는 건 알지만 뭐 이해하면 뭐 달라집니까? 맞추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이 이해하고 못하고 어려워하고 못하고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이해해서 맞추려고 노력을 하세요. 자, 보세요. 집중.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있어요. 총 몇 개씩 있다? 9개씩 있어요. 이것도 9개, 이것도 9개, 이것도 9개 있어요. 자, 노란색은 몇 개씩 꺼낼 거예요? 한 개씩 꺼낼 거죠. 몇 번? 질문. X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9. 여기까지는 이해가? 이거 찾는 게 핵심이라고. 빨간색은 몇 개씩 꺼낼 거예요? Y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4. 이걸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Z는 가장 큰 수 몇이에요? 그래서 얘는 Z가 3 이하, 너는 4 이하, 너는 9 이하의 숫자가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거야. 문제에서 X, Y, Z가 자연수라고 나와 있죠? 그런 거 체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개수가 9 이하가 되는 경우를 찾으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럼 찾아봅시다. 노란색 한 개씩 몇 번 꺼냈으니까 몇 개의 구슬이 나온 거죠? 빨간색 2개씩 몇 개 꺼냈으니까 몇 개의 구슬이 나온 거죠? 파란색에 의하여 3Z. 맞아요? 근데 이게 몇이야? 9이야. 이렇게 되게 만드시오. 이게 문제인 거라고. X, Y, Z는 무슨 수? 자연수라고 나와 있다고. 최소 1이에요? 질문. 대입해서 문제 풀었겠죠? 당연히 Z부터 넣겠죠? Z에다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Z가 2인 경우, 1인 경우만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Z가 몇이라면? 2라면. 식은 X 더하기 2Y가 2니까 6이니까 넘어가서 3인 거죠? 집중하고 생각하세요. X, Y 1, 1밖에 안 되죠? 경우의 수 한 가지. 두 번째. Z가 몇이라면? 1이라면 3이니까 넘어가면 6이죠? X 더하기 2Y가 6이야. Y 이제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라고 물어본 거지? Y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수 몇이에요? 2죠. 집중하세요. 얘가 2죠. Y가 2죠. 그럼 여기가 4가 된 거죠. 넘어가면 2 이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 2가지. 얘가 몇이라면? 1이라면 4가지.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정답 7개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52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보시면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두 주사위의 눈의 합이 30과 서로소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기본적으로 30과 서로소가 되도록 하는 두 눈의 합, 걔가 몇이 가능한지부터 알아야 되겠지? 약수, 어차피 서로소도 약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요 30을 소인수분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너는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두 눈의 합이 2 곱하기 3 곱하기 5와 서로소가 되고 싶다는 건 약수로 2, 3, 5라는 소인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일일이 어쩔 수 없이 찾아주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두 눈의 합이기 때문에 최대가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12 이하로만 찾으시면 돼요. 일일이 찾아봅시다. 그럼 두 눈의 합으로 가능한 것은 몇이게? 2탈락, 3탈락, 4탈락, 5탈락, 6탈락, 7, 8, 9, 10, 11, 12 탈락. 끝.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결국 지금 문제는 두 눈의 합이 몇이 되는? 7이 되는, 합이 몇이 되는? 11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럼 너에 의하여 5와 6 맞아요? 두 눈의 합이 11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몇 도 돼? 6과 5. 이게 다르다는 걸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차이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또는 주사위를 두 번 던졌기 때문에 5, 6과 6, 5가 다르다는 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합이 7이 되는 건 1, 6부터 6, 1까지 가능했겠죠? 그래서 몇 개? 몇 개? 그래서 정답은 8개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입니다. 53번 어렵죠? 이걸 어렵고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 상세히 설명할 테니 잘 들어야 여러분도 그렇게 합니다. 제발 멋대로 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 세 가지 색을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매번 하듯이 색칠을 할 거야. 경우의 수 구하시고 문제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색칠해야 되는 건 이웃하는 면이 가장 많은 면부터 색칠을 할 테니까 당연히 몇부터? 1부터 색칠을 할 것이고요. 1부터 시작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순서대로 색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순서를 1부터 7까지 순서로 색칠을 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잘 들어요. 자, 1에 몇 가지 방법으로 색칠할 수 있죠? 2는 여기까지는 이해 가죠? 기다려봐. 이건 틀렸어 지금. 자, 3은 몇 가지죠? 두 가지죠. 왜? 몇이랑만 이웃하니까. 2랑만 이웃하니까. 이웃 아닌 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자, 4는 몇 가지죠? 왜? 지금 이웃하는 게 1과 3이랑 이웃하죠? 근데 1과 3은 서로 이웃합니까? 4는 1도 이웃하고 3도 이웃하지만 1과 3은 이웃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1과 3은 색깔이 뭐 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같을 때와 다를 때 4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색깔은 달라지죠.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눠 써야 돼. 기다려. 1과 4가 같은 경우 다른 경우.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 그래서 틀렸네. 틀렸네가 아니라 찾았네. 그래서 지우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케이스 1번. 1과 4가 같은 경우. 3이. 1과 3이 다른. 이렇게 나눠서 다시 했겠죠. 그럼 한번 해봅시다. 1에 같은 경우 해볼게요. 1에다가 몇 가지? 2에다가 몇 가지? 집중하세요. 3에다가 몇 가지? 한 가지. 같으니까 얘는 선택권이 없죠. 1 칠한 거에다 칠할 수밖에 없으니까. 4는 몇 가지? 두 가지. 5는 몇 가지? 두 가지. 4랑만 인접하죠. 6은 몇 가지? 6도 케이스를 나눠야 되죠. 왜? 1번과 5번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세분화가 되는 거예요. 1과 6이 같은 경우 다른 경우. 해서 경우의 수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때요? 조졌다. 이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그 방법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도형이 복잡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케이스 분류를 더 세분화해서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둘 중에 하나예요. 케이스를 구별을 하든가 아니면 이유를 생각해서 방식을 바꾸든가. 케이스를 나누면 당연히 정답이 나옵니다. 근데 케이스가 더 많아져 버리니까 짱나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합시다. 왜 그동안과는 달리 케이스를 한번 나눴는데 거기서 또 케이스를 구별해야 될 일이 생길까? 왜 그럴까? 저 도형은 그동안의 도형과 뭐가 다른가? 누가 누구랑 이웃해? 누구랑 누구랑 이웃하지 않아? 그랬으면 다음 놈은 이웃하지 않는 두 놈이 얘도 얘랑 얘가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끝났어야 돼. 그런데 1과 3이 이웃하지 않아? 근데 4 입장에서는 1과 3이 어때? 또 이웃하죠. 그걸 케이스 구별을 했다고 쳐.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도 또 그런 일이 발생하죠.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해요? 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케이스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2, 4, 6이 같은 색인 경우, 모두 같은 색인 경우. 여기까지는 돼요? 그럼 다시요. 두 번째 케이스, 2, 4, 6이 모두 다른 색일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모두 다른 색이라면 세 가지 색을 이미 다 소모주의했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1번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없죠.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2, 4, 6 중 두 개만 같은 색인 경우. 그런 이유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갑시다. 집중. 1에다가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2에다가 몇 가지 방법? 두 가지를 쓰는 순간 나는 이 케이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4도, 6도 결정이 돼버린 거죠. 그럼 3은 몇 가지? 두 가지. 5 몇 가지? 두 가지. 7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첫 번째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여기가 더 중요해요. 2, 4, 6 중 두 개만 같은 색일 거예요. 자, 집중하세요. 그럼 일단 우리는 누가 같은 색이어야 돼? 부터 결정. 3시. 이걸 쓰는 순간 2번과 4번이 같은 색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무슨 색으로 같을 거야?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 요 두 개는 같은 색이죠? 얘는 다른 색이죠? 그럼 요 나머지 하나는 또 다른 색이어야 되겠지? 그러면 얘 자리와 얘 자리와 얘 자리에 세 가지 색깔이 다 소진된 거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 몇 팩? 3팩. 이렇게 간 거예요. 3시 뭐라고? 셋 중에서 누가 같은 색으로 칠할까? 그럼 요 두 개는 같은 색일 거죠? 그럼 얘는 얘랑도 달라야 되고 얘도 얘랑도 다르니까 이 세 가지 색깔이 모두 다른 거지. 빨주노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 빨주논지, 빨주논지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3팩.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뭘 먼저 무엇을 누구를 색칠할 거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져.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택한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정답은 틀리지 않아요. 숫자는 달라도 돼. 어차피 결과값은 다 같아.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 이 방법 계속 밀고 갈까요? 집중해요. 집중하는 소리는 몇 번을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럼 요 3팩 쓰는 순간 어디까지 색칠된 거죠? 1, 2, 4, 6까지 색칠된 거죠? 지금 얘랑 얘랑 색깔이 같아요? 얘랑 얘랑 색깔 다르다고 지금? 3에다가 몇 가지? 한 가지. 5는 몇 가지죠? 5 몇 가지? 한 가지. 7 몇 가지? 두 가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두 번째 정답. 그래서 얘랑 더하시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쓰고 뭐 3시 여러분 책에다가 3시, 3팩, 112라는 숫자 자체를 쓰는 거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쓸 줄 알고 여러분이 직접 케이스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4번입니다. 자, 54번은 문제가 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도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세 가지 색을 가지고 칠할 겁니다. 첫 번째 상황은 뭐야? A와 E가 같은 경우. 그냥 구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경우의 수 구해봅시다. A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세 가지 색깔 사용한다고 문제에 써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 B는 두 가지. 집중해요.
C는 D는 고민되죠? 이게 고민이 되어야 돼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별 생각 없이 2라고 썼죠? 틀렸어요. 왜? 사실 3을 쓰는 순간 여기만 칠해진 게 아니라 여기도 칠해진 거거든. 집중, 집중, 집중. 그러면 여기에도 칠해졌기 때문에 얘는 얘랑도 다른 색이어야 돼. 얘는 얘랑도 다른 색이어야 돼. 맞아? 근데 얘랑 얘가 같은지 다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케이스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다른 경우 구하래요? 네, 문제를 제가 잘못 읽었네요. 문제가 다른 경우네요. 오이. 아니요, 편집 안 합니다. 같은 경우일 때 이렇게 한다는 걸 알아야지. 큰 그림 오졌죠? 자, 그래서 올바르게 문제 풉시다. 지금 문제. A와 E가 다른 경우. 자, 그러면 A와, 이거 괜히 지웠네요. 어떻게 해도 되겠어요? A와 E가 같은 경우에서 전체에서 빼도 되잖아요. 아이씨, 그렇게 할 걸. 이 지워버려가지고 그냥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집중해봐요. 얘 달라요. 갑시다. 몇 가지? 얘 몇 가지? 얘 몇 가지? 얘 몇 가지? 여기까지 다 돼? 그럼 얘 몇 가지야? 모르죠? 왜 모르죠? 얘랑 얘랑 같으면 얘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얘랑 얘랑 달라. 그럼 한 가지잖아. 그러니까 케이스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A와 D가 같고 E는 달라야 돼요. 여기까지 되죠?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세 가지 쓰는 순간 여기 결정된 겁니다. 기다려.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여기 몇 가지죠? 얘는 얘랑 얘는 어때요? 무조건 다르죠? 그러니까 얘 몇 가지야? 한 가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몇 가지죠? 두 가지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풀어오라고 했잖아. 니 탓이죠. 자, 계속 합니다. A와 D가 달라요. 근데 A와 E도 달라요. 여기까지 되냐? 그러면 A, B, C, D, E. 갑시다. 몇 가지? 세 가지. 이거 쓰면 얘랑 얘랑도 색깔이 달라야 되고요. 집중해봐요. 얘랑 색깔이 달라야 되고요. 얘랑 얘 색깔도 달라요. 그럼 E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죠. 끝난 거예요. 여기 몇 가지죠? 두 가지. 여기 몇 가지죠? 자, 잘 봐요. 여기다가 원래는 2를 써야 정상이잖아. 맞나요? 맞잖아. 얘가 지금 얘랑만 이웃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2를 써야 되죠. 근데 얘가 얘랑 색깔이 어때요? 다르죠. 그러면 얘는 얘랑 색깔 무조건 다르죠. 얘도 얘랑 색깔 무조건 다르죠.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더 케이스 구별을 하셔야 돼요. 뭐랑 B랑 D랑 같은 경우 다른 경우. 여기까지 어때? 다 이해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졸라 짱나죠? 그래서 짱나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짱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케이스 수영도로 문제 푸는 거예요. 갑시다. 그러니까 케이스를 여러 개, 아까처럼 케이스를 여러 번 나눠야 되는 상황. 그 상황이 무조건 이렇다, 무조건 저렇다라는 게 없다는 거야. 어떨 때는 우리가 배웠던 그걸로만 문제풀이가 딱 끝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우리가 배웠던 방법으로 문제풀이를 했는데 그 안에서 세부적인 케이스 구별이 더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수용도로 나타내서 하기도 하고 라는 거예요. 그럼 풀다가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야. 생긴 도형을 보고 판단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빨리 풀어봐야 돼. 됐어?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 끝에 얘는 그냥 뭐 하는 게 낫겠다? 수용도로 하겠다. 근데 내가 처음부터 해설을 이렇게 했다고 쳐봐. 야, 이거 색칠할 거야? 자, 얘는 여기다가 칠할 수 있는 방법 뭐 있어? A 아니면 B 아니면 C 있지? A가 색칠됐다고 하자.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 내가. 이 문제 풀 때. 처음부터.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뭐야? 아까는 이렇게 안 했잖아. 아니, 멋도 멋이지만 아까는 이렇게 안 했잖아. 숫자를 딱딱딱 했잖아. 근데 왜 이거는 그렇게 안 해? 이런 생각을 한다고. 나도 이거 짜치다는 생각해. 근데 얘는 케이스를 구별해서 헷갈리더니 이게 더 낫다는 거야. 그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지. 모르겠다. 그냥 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빠르게 하고, 안 되네. 얘는 어쩔 수 없이 수영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요 A와 이 자리에 들어간 색깔이 다른 걸 찾는 거야. 그래서 여기 A 색깔 왔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여기는 B와 C가 왔겠죠? 그럼 B가 왔으니까 A거나 C. C가 왔으니까 A거나 B. A가 왔으니까 B거나 C. C가 왔으니까 A거나 B. A가 왔으니까 B거나 C. B가 왔으니까 A거나 C. 이런 식으로 왔겠죠? B가 왔으니까 원래는 뭐와 뭐야? A와 C죠. 근데 얘랑 A랑 달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만 와야 돼? C만 와야 돼요. 여기는 A, B인데 A 못 오죠? 여기는 B도 올 수 있고 C도 올 수 있죠. 여기는 C만 올 수 있죠. 여기는 C만 올 수 있죠. 여기는 B만 올 수 있죠. 여기는 B거나 C거나 여기는 B만 올 수 있죠. 그래서 맨 앞에 뭐가 왔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뭐가 왔다면? 그럼 여기에 뭐가 올 수도 있고 뭐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 몇 가지 경우가 있다? 30가지가 있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요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이 30가지인 겁니다. 문제가 2개 있죠? 왜 한숨은 왜 쉬는 거야? 그래,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자, 2번째 2가지 색만 사용할게요. 이 문제도 있는 거잖아. 그럼 색깔 자체가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죠. 30. 그럼 색깔 A, B 있는 거죠? 여기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2가지죠. 그럼 얘는 1가지, 얘는 그래서 곱하기 2. 그래서 얘는 6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2개 뭐 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55번 한번 볼게요. 문제가 1부터 9까지 9개 중에서 3개의 숫자만 사용을 할 거야. 나이라면 3자리 자연수 나오겠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니? 1의 자리에 뭐가 나오면? 홀수가 나오면 10의 자리에는 무조건 짝수여야 돼. 1의 자리에 짝수가 올지 홀수가 올지 알아볼라. 근데 홀수가 오면 10의 자리에 짝수가 와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을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 1의 자리에 뭐가 오면? 아니, 짝수가 오면 10의 자리에는 뭐가 와야 돼? 상관없다. 이 생각까지 가야 되는데 너네는 그냥 이것만 보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2번째, 3자리 합하면 뭐가 된다? 짝이 된다.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자, 케이스 하자. 1번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그럼 얘가 뭐 왔을 때? 홀수 왔을 때. 그럼 얘는 무조건 뭐 해야 되고? 너 더하면 뭐 해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뭐구나?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고. 2번째 케이스.
111. 1의 자리에 뭐가 오면 얘가 뭐가 될 수도 있고 짝이 될 수도 있고 홀이 될 수도 있구나. 짝이면 여기 무조건 모여야 되고 홀이면 여기 무조건 모여야 돼.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경우의 수 쓰기만 하면 돼. 사실 문제는 이 케이스 3개 나누는 거야. 문제 쓰자. 여기 뭐가 와야 된대? 그럼 짝수 몇 개 있으니까? 4개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쓰면 되지. 4가지. 그럼 홀수 몇 개 있어? 5개 있지. 5개의 홀수 1개씩 사용해야 되지. 그걸 나열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5P 2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하고 말해. 얘는 짝수만 와야 되지. 그럼 짝수 몇 개 있으니까? 4개요. 4개 있으니까 4개 짝수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3개 뽑아서 나열이지. 그러니까 얘의 답은 4P3. 끝이야. 여기 짝수 와야 되지. 짝수 몇 개 있으니까? 4개 있으니까 짝수 4가지. 그럼 나머지는 홀수 해야 되니까 홀수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나열해야지. 5P. 그래서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 쉬운 걸. 정답은 184. 자, 그 다음에 56번입니다. 이것도 그냥 문제 읽는 거지 뭐. 보세요. 1학년 4명, 2학년 4명, 3학년 4명 있는데 총 몇 명 뽑을 거야? 5명 뽑을 거야. 근데 5명 중에서 학년 골고루 뽑아야 돼. 즉 1학년도 2학년도 3학년도 적어도 한 명씩은 뽑아야 돼. 문제 읽었지? 그럼 상황을 이해하라고. 어떻게 케이스를 구별할까? 어떻게 뽑아야 돼?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이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아주 좋은 오답을 얘기했는데 이 오답이 진짜 좋은 오답이야. 잘 들어.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 얘기 진짜 좀 잘 좀 들어라. 1학년, 2학년, 3학년 있지? 적어도 한 명씩 뽑아야 된다며. 그럼 보통 애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거는 아니에요. 선생들도 이렇게 해. 아니요, 나 그냥 갈 거야. 자, 생각이 없어, 생각이. 아니, 딱 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나? 딱 보면 모르나? 아니, 1학년, 2학년, 3학년 적어도 한 명씩 뽑아야 된대. 그래서 어떻게? 한 명씩 뽑아놔. 그래서 나머지 중에서 몇 명 뽑아? 2명 더 뽑아.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럼 이제 정말 얘기하겠지? 왜요? 뭐가 틀렸어요? 한 명씩 뽑으면 되는데 뽑아놓고 하면 편하잖아요? 편하면 틀려요. 원래 편하면 틀린 거예요. 그렇게 틀리라고 편하게 꼬시는 거야. 근데 좋다고 들어가. 그래서 틀리는 거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요라고 하지 마.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영상 끄고 왜 아닌지 알려줄게. 중복돼서 그래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유 영상 끊고 얘기해 줄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지? 첫 번째 상황. 어떤 한 학년이 몇 명? 3명 뽑는 경우. 그래서 311 이렇게 뽑는 경우. 여기까지 돼요? 케이스 두 번째. 어떤 두 학년이 몇 명? 2명 뽑는 경우. 즉 2, 2, 1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셔야 돼요. 무조건. 됐어요? 자, 그럼 이거 합시다. 일단 몇 학년이 3명 뽑을 거야? 결정해야 되죠. 31. 이걸 쓰는 순간 1학년 몇 명 뽑겠다? 3명. 1학년 몇 명 중에서 몇 명 뽑아요? 4명이네요. 4명 중에서 몇 명 뽑아요? 3명. 그럼 나머지 2학년, 3학년은 몇 명씩? 그래서 41, 40. 이게 첫 번째 정답인 겁니다.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죠. 첫 번째 정답. 두 번째,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어떤 학년을 한 명 뽑아야 돼요? 30.
이걸 쓰는 순간 1학년을 한 명 뽑기로 결정한 거예요. 1학년 몇 명 중에서? 그럼 나머지는 몇 명씩? 우리 4시 몇이라고? 6이라고 빨리 외우라 그랬죠. 맨날 나오니까. 외우라면 외워요. 안 외우지 말고. 그래서 3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2개 더하면 정답.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해서 풀어야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 말 진짜 명심하세요. 자, 57번입니다. 흰 공 몇 개? 4개. 검은 공 몇 개? 총 7개의 공을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때 홀수가 적힌 모든 상자에는 흰 공이 몇 개 이하로? 자, 그럼 잘 봐요. 홀수가 어디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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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4개의 홀수가 있죠. 어차피 각각의 공간에는 공을 하나씩밖에 못 넣어. 어? 근데 여기에 흰 공 적혀 있는 게 몇 개 이하? 2개 이하라고. 문제 읽었어? 이해해? 그럼 여기에 흰 공, 흰 공, 흰 공, 흰 공 이러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2개 이하여야 된다니까? 그럼 여기에 넷 중에서 몇 군데? 2군데의 흰 공이 들어가거나 몇 군데? 한 군데의 흰 공이 들어가거나 몇 군데? 안 들어가거나 이렇게 3가지 케이스로 나누는 거야. 그런데 안 들어간다면 나머지에 전부 다 흰 공이 들어가야 되지. 근데 나머지 공간이 몇 개밖에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케이스는 뭘로 나누면 돼? 동그라미 친 데에다가 2군데의 흰 공이 들어가는 경우, 3군데의 흰 공이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로 나누면 되는 거야. 지금 한 말 이해 갔니? 첫 번째. 다시. 이거 너무 화를 내가지고 이거 틀린 모습 보이면 안 돼. 너무 화났잖아. 한번 봐줘, 서준아. 용서가 안 돼? 말하려다가 단위가 있는 줄 알고. 여기서 말하면 또 아이 병신아. 내가 언제 아이 병신아 그랬냐? 너네 진짜 그런 말 하면 안 돼. 엄마들이 오해하신단 말이야. 자, 다시.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홀수 자리, 요 자리에 화이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화이트가 2개 이하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홀수 자리에 2자리, 홀수 2자리에 화이트가 들어가는 경우와 케이스 2번째, 홀수 1자리에 화이트가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죠? 자,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문제 맞죠? 이 자리에 홀수 2개 넣을 거예요. 그러면 4자리 중에서 2자리 뽑아야 되죠? 그럼 화이트 들어간 거지? 그럼 나머지 자리는 지절로 블랙인 거죠? 그럼 이제 화이트 몇 개 남았고 블랙 몇 개 남았어? 이 3개를 요 3자리에 넣는 거지. 그럼 블랙 들어갈 놈 셋 중에 한 자리 선택하면 나머지 자리는 화이트 2개 지절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37. 그래서 18. 요게 이제 첫 번째 정답. 다시 두 번째. 홀수 중에서 한 자리만 화이트예요. 그럼 홀수 몇 자리 중에서 한 자리 뽑으면 화이트 들어간 거죠. 그럼 나머지 자리는 무조건 블랙으로 결정된 거죠. 그러면 화이트만 사실상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죠. 그 화이트는 여기, 여기, 여기에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곱하기 1. 그래서 정답 4가지.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뭐해서? 더해서 정답. 정답은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예요. 봅시다. 자, 58번이에요. 저처럼 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하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일단 사탕 8개 있는데 서로 다른 거. 이런 게 핵심이라고 체크해.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딱 봐도 체크 아니니? 이게 서로 같은 사탕인지 다른 사탕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볼 때도 문제 풀 때도 항상 체크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다른 상자죠. 상자까지도 다 달라요. 얘네들한테 집어넣을 거다.
경우의 수고하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조건들 한번 볼게요. 가. 상자의 사탕이 뭐라고 써 있어? 한 개인 상자가 있다라고 그랬죠? 이거 지난주에 선생님 3학년 모의고사 풀 때 이와 굉장히 비슷한 보기 지문이 있었어. 매우 중요한 지문입니다. 상자에 들어있는 사탕의 개수가 한 개인 상자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보세요. 사탕 몇 개 있어요? A, B, C 상자에다가 얘네들 집어넣을 겁니다. 집중. 2, 2, 4.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소린 거예요. 다시 1, 1, 6. 된다. 1, 2, 5. 된다. 이런 소린 거예요. 여기까지 돼? 그래서 상자에 사탕이 한 개인 상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상황이 뭔지 기억해야 돼. 기억했어? 계속합니다. 이때 각 상자에는 나 초콜릿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 초콜릿은 모두 각 상자 모두 한 개 이상 이렇게 있어야 되고 마지막 다 때문에 이 문제의 난이도가 확 낮아지는 거죠. 왜? 상자에 있는 초콜릿과 사탕의 합은 무조건 몇 개다? 5개다. 이것 때문에 난이도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볼게요. 집중. 이거 의미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에 몇 개? 한 개. 여기 몇 개? 한 개. 여기 몇 개? 아까는 이런 게 됐었죠? 지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이러니까. 이해 가죠? 그럼 얘가 5였다고 합시다. 안 되죠. 왜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자에 사탕이 들어간다면 맥스 몇 개야? 4개인 거예요. 여기까지 돼? 네. 기다려. 그러면 여기 총 8개의 사탕이니까 1개, 3개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떨 수도 있죠? 2개, 3개, 3개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뭔 소리죠? 요거랑 또 뭐가 되는 거죠? 3. 아니 그거 말고 이거밖에 없는 거야. 즉 이것과 이것 때문에 사탕은 무조건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1개, 3개, 4개만 가능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걸 찾아내면 그때부터는 엄청 쉬워. 근데 이걸 찾지 않고 상황을 가지고만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탕이 1개, 3개, 4개 들어가야 되는구나. 기다려. 초콜릿은 1개 이상 있어야 되니까 여기 무조건 몇 개고 1개, 여기 몇 개? 2개, 여기 몇 개? 4개. 총 7개. 왔고 딱 맞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드세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결정합시다. 기다려. 자, 먼저 사탕부터 넣을게. 그럼 사탕을 집중. 1개, 3개, 4개 넣어야 되죠. 근데 A 상자가 1개인지 B 상자가 3개인지 C 상자가 4개인지 모르지. 각 상자에 사탕 몇 개씩 넣어야 돼? 경우의 수 3팩. 이걸 쓰는 순간 1, 3, 4라는 3개의 숫자를 나열한 거야. 3팩이라는 걸 쓰는 순간. 그럼 1, 3, 4라는 3개의 숫자를 나열하면 이렇게 나열이 됐죠? A 자리에 사탕 하나, B 자리에 사탕 셋, C 자리에 사탕 4개 넣겠다. 이게 결정이 된 거야. 기다려. 그러면 A 상자에 사탕 1개 넣는다고 결정이 된 거지. 근데 사탕이 무슨 사탕이니까? 다른 사탕이니까 사탕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몇? 80. 곱하기 몇? 73. 나머지는? 나머지 결정.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세팅이 된 거야. 이해가? 그럼 이제 초콜릿만 넣으면 되죠. 여기 초콜릿도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4개 곱하기 74 곱하기
3C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야. 분말. 계산. 3팩이니까 6이죠. 8이니까 2의 세제곱이지. 그러면 얘가 자 씁시다. 곱하기 이것도 쓰기 싫어하고 귀찮아가지고 제가 이거 5, 7이 35죠? 그러니까 5, 7. 그 다음에 얘는 자 얘부터 씁시다. 3에 7시 4죠? 그럼 7시 3이니까 7, 6, 5에 6 뭐야 3이니까 3이 1이죠? 그러니까 7, 5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앞에 거 계산했으면 되는데 바보같이 했네요. 그래서 너는 2가 몇 개? 4개. 3이 몇 개? 2개. 5가 몇 개? 7이 몇 개? 2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PQRS 이거 싹 뭐해라? 더해라. 그래서 더하면 6에 8에 10. 그래서 정답이 10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엄청 쉽죠? 이게 쉬운 이유, 쉬워진 이유가 뭐죠? 내용 이해해서 이걸 찾아냈으니까 쉬운 거예요. 이걸 못 찾으면 그냥 못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려고 먼저 시도하지 말고 상황을 보고 이게 뭔 소리지? 어떻게 되어야 하지? 그 상황을 눈앞에 완벽하게 구성을 시켜놔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자, 59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A 학교 학생 4명과 아닌애 6명, 총 몇 명이 있는데?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답해줬어. 고마워. 그 중에서 몇 명을 뽑을 거야? 4명. 근데 A 학교가 몇 명 이상? 집중.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쉬워요? 네. 2명 이상 뽑는 경우를 구해도 돼요. 근데 전체에서 빼는 게 더 쉽죠. 이걸 문제 보고 판단하는 거야. 아, 난 이걸 여사건으로 풀겠다. 됐어요? 자, 전체 경우부터. 전체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이게 전체 경우였어. 여기서 A를 안 뽑는 경우와 A를 한 명 뽑는 경우 빼시면 되죠. 그럼 A를 안 뽑겠다는 건 A 학교 아닌 애들 몇 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경우? 4명 뽑는 경우. 집중. A를 한 명 뽑겠다는 건 A 몇 명 중에서 몇 명 뽑고 A가 아닌 것 중에서 몇 명 뽑고 3명. 이렇게 하시면 되죠. 계산. 그래서 정답은 115가 정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 60번입니다. 문제를 쭉 읽으면 알아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구나? 0이 이웃하지 않는구나. 5개를 나열을 할 때 0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 찾으라는 얘기구나. 이웃하지 않는 경우 우리 반 어떻게 하기로 했죠? 네 친구들처럼 그따위로 풀면 안 된다고요. 네 친구들 다 틀리고 우리 반만 맞춰야 돼요. 이웃해도 전체 경우의 수에서 아니죠. 다시. 이웃해도 상관없는 거 먼저 나열한 뒤 이웃하면 안 되는 거 사이에 끼워 넣는다. 이렇게 하기로 했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 빼면 네 친구들처럼 똑같이 틀립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근데 사실은 지금 문제에 함정을 느낄 수도 있어요. 뭐다? 5자리 수. 사실 이게 되게 함정일 수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면 알아요. 무슨 말인지 설명. 자, 그러면 요 8개 중에서 5개를 뽑아서 나열할 거죠. 그럼 누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0. 그럼 뽑는 5개 중에서 0이 몇 개냐? 로 케이스 구별하시면 되죠. 집중. 질문할게요. 0이 최대 몇 개가 뽑힐 수 있죠? 2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0이 3개 쓸 수도 있지 않아요? 안 돼요. 만약에 0이 3개 있잖아? 그럼 0이 아닌 게 2개 생기겠지? 오, 느꼈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0이 3개 있잖아? 그럼 0이 아닌 게 2개 있겠지? 그러면 0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슉슉슉 들어갔겠지? 그럼 8자리 자연수가 안 되죠. 맨 앞에 뭐가 올 테니까? 5자리 자연수가 안 되겠죠. 맨 앞에 뭐가 올 테니까? 0이 올 테니까. 그러니까 0은
몇 개거나 몇 개구나? 일어난 게. 두 개거나 한 개구나. 이렇게 느끼고 상황 파악했죠? 그래서 케이스 구별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첫 번째. 0이 한 개인 경우. 그럼 0이 한 개라는 건 사실상 뭐예요? 1, 2, 3, 4, 0을 나열해라. 이게 문제죠. 이걸 또 뭐라고? 5팩이라고 써라. 0 한 개니까 0 4개 중에서 한 개 뽑아야지. 41 곱하기 5팩. 이래라. 돼요, 안 돼요? 41 왜 안 되죠? 41의 뜻이 뭐니까? 다시 서로 다른 4개 중. 근데 내가가. 그러니까 41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5팩은 왜 안 돼요? 5팩 안에는 맨 앞에 0이 있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0이 한 개라는 얘기는 0, 1, 2, 3, 4 나열할 건데 맨 앞에는 0이 못 오니까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고? 4 곱하기. 나머지 4개는 나열이죠. 그러니까 4팩. 이렇게 쓸 줄 아시면 돼요. 두 번째, 집중. 0이 몇 개? 2개. 그럼 0이 2개라는 건 0이 아닌 거는 몇 개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걔는 뭐예요? 걔는 43인 거예요. 그럼 이걸 쓰는 순간 1, 2, 3에 빵빵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먼저 나열해요? 슉 곱하기 3패. 이걸 쓰는 순간 요 세 마리 나열이 된 거죠. 0은 무조건 어디 집중해. 어디에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왜죠? 여기도 되니까. 이 세 자리 중에서 몇 자리? 2자리 뽑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중요해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제발 저를 믿으세요. 제발. 이렇게 2개 더하시면 정답입니다. 정답 168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